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제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는 고급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상관관계 분석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해서 일종의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를 회귀 분석에서 이제 총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 분석뿐만이 아니라 아노바 분산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그거 여태까지 이제 배우지 않은 몇 개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회귀라고 하는 말이 돌아간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원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원인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회귀 분석은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1. 그 다음에 2.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인과관계를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회귀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 분석이 같이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을 따로 하는 경우보다는 회귀 분석을 하고 같이 상관관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독립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변화하는 정도,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도 두 변수의 관계를 본다. 자, 그럼 이 두 변수가 항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였죠. 자, 근데 독립변수가 항상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독립변수가 변화하는 양에 따라서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변화하느냐를 보는 게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회귀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서 모인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형 번역을 하면 회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 리니어는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에 변화되는 거에 가장 직선을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건 뭐냐? 예측하기 위한 거다. 즉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독립변수의 변화량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분석이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두 변수 모두 양적 변수, 연속형, 즉 등간 척도 이상의 변수만을 분석에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X축은 광고죠. 이게 이제 X축이고, Y축은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한 번 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광고를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네 번 했을 때. 요거를 쭉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번 했을 때 매출액, 두 번 했을 때 매출액, 세 번 했을 때 매출액,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가장 중앙에 있는 회귀선, 이걸 이제 회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게 이제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불규칙한 거에 가장 중간에 이르는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부르고, 이 회기선을 통해서 광고를 한 번 했을 때마다 매출액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게 이제 회기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회기 분석은 관측값을 쭉 놓고 이 관측값이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얼마나 이상적인 직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상적인 변화값이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기 분석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변수의 상관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직선을 도출을 해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선형 관계성을 분석을 하고, 세 번째로는 선형 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연가설을 검증하는데 이거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기 분석의 가설은 연구 가설은 선형 관계가 있다, 연가설은 선형 관계가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가설 설정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럼 회기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느냐, 네 번째로는 독립 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는 어느 정도 변화하느냐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기 분석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실제로 분석할 때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기 분석은 크게 보면 단순 회기 분석하고 다중 회기 분석, 더미를 이용한 회기 분석, 요인 변수를 이용한 회기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단순이란 말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독립 변수, 여기 독립 변수가 한 개일 때 단순. 다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자, 더미를 이용한 회기 분석.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더미 변수 만드는 거를 연습을 했잖아요. 독립 변수에 더미 변수를 투입하면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기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점수를 이용한 회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면 요인 점수라고 하는 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인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학기에는 이 요인 분석을 이용한 분석, 회기 분석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요 세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들어보면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예요. 자, 그럼 단순 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한 개죠. 한 개. 용돈이 많아질수록 저축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고 이게 종속이죠. 그래서 용돈을 가지고 저축액을 예측하는 거죠. 자, 다중 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2개만 가지고 보면 용돈과 알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죠? 독립 변수가 2개. 그 다음에 더미를 이용한 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에 더미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 변수에.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질적 변수잖아요. 명목 변수. 그래서 회기 분석에는 양적 변수로 등간척도 이상의 변수만이 투입이 되는데, 성별에 따라서 저축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되죠? 이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더미화를 해주고, 이 더미화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한다. 이게 더미를 이용한 회기 분석이다. 이거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회기식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고, 이 회기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회기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인데, 이 회기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은 절편과 기울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정값이고,
기울기는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기식은 자, y가 뭐죠?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는 y가 0일 때, 자, 이거는 y가 0일 때 이 값이에요. y가 0일 때 절편 a. 이게 이제 고정값이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b라고 하는 게 기울기예요. 자, 요거는 뭐죠?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 독립변수의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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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의 높이값이 b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차.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뭘 구하냐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a 플러스 a하고 이 b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회귀 방정식입니다. 즉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회귀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회귀 모형이.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요거와 요거의 값을 구해주면 여기에 그대로 요 두 가지 값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단순 회귀 모형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오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a 값은 자 y값 x 값이 0일 때 y의 값이에요. 그죠? 요 알파는 x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이 이게 이제 b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베타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요 b 값. 그 다음에 이건 오차. 그래서 회귀 모형은 오차 값이 들어가고 단순 회귀식은 오차 값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와 b 값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 용돈이라고 하는 게 한 달 저축금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용돈은 한 달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서를 세우고, 연가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연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거는 여태까지 한 이 추론 검정의 기본적인 방법하고 똑같아요. 연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본의 유의 확률을 계산해 준다.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이 계산을 해주겠죠. SPSS가. 자, 그 다음에 이 P 값이 유의 확률 값이 기준 유의 수준, 이건 고정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0.05. 그래서 P 값보다 작으면 연가설이 기각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P 값이 0.05보다 크면 연가설이 채택되고 대립가설이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회귀식을 작성하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요건 이제 간단하죠. 요건 요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쭉 내려오면 여기에 회귀 분석이 있어요. 그죠? 회귀 분석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가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다중 회귀 분석을 이걸로 할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고급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화면이 바뀌면 요건 이제 되게 익숙한 화면이죠. 자, 여기에는 변수 목록. 자, 여기에 종속 변수를 넣고 여기에 독립 변수를 넣도록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자, 요거는 나중에 조금 회귀 분석 중에 고급 분석인 위계적 회귀 분석이나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요걸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자, 이걸로 이거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돈이라고 하는 것이 저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고 싶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용돈과 관련된 변수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저축과 관련된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여기는 영향을 주는, 여기는 영향을 받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변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입력 방법, 이걸 이제 엔터로 영어로 돼 있는데 요 방법을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이게 무슨 표시라고 그랬죠? 등간척도 이상.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용돈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갔고 여기는 저축금이라고 하는 변수. 그래서 용돈이 많아지면 저축도 많이 하느냐, 달리 얘기하면 용돈이 많아질수록 저축액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가지고 저축금을 예측하는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넣어 주시고 분석을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기준값이 나와요. 10,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죠? 용돈의 단위가 10,000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입력 제거된 변수는 요청된 모든 변수가, 그래서 여기 돼 있는 용돈이라는 변수가 입력됐다라는 겁니다. 입력.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요역이라고 하는 표가 나와요. 여기 표에 보면 R제곱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R제곱 값을 보시면 돼요. 요거를 R제곱은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결정계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R제곱 값이 클수록 뭐냐? 회계분석의 설명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계식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거를 보시면 돼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 0.06이니까 설명력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죠? 일단 요거만 봐주시면 돼요. 이 R제곱을 일단 봐주시고, 수정된 R제곱은 다중회계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단순 회계 분석일 때는 R제곱, 수정된 R제곱은 다중회계 분석일 때. 그래서 이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투입됐을 때 독립변수 사이에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단순일 경우에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투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아노바, 이거 분산 분석이죠. 분산 분석, 이거는 뭐냐면 회계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연가설은 회계식이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죠? 0.05보다 이 유의 확률 값이 0.02로 돼 있으니까, 자, 이게 0.05보다 작게 돼 있죠. 작으니까 뭐죠? 연가설이 기각된 거죠. 이거는 연가설 기각.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회계식이 회계 모형이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아니냐 여부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연가설이 채택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계식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식이 유의해야만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연가설이 기각돼서 회계식이 유의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수라는 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가 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단순 회계일 때는 요 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독립 변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당연히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비표준화 교수 요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중 회귀 분석일 때는 요 숫자를 봐준다. 자, 그래서 여기 상수라고 돼 있는 거하고 10,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용돈이 되는 거죠. 종속 변수는 뭐였죠? 여기 이제 저축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숫자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숫자가 실제로 상수가 종속 변수에게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똑같이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죠? 상수가 0.000이니까 0.05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니까 연가설이 기각이 되죠. 자, 이것도 0.05보다 작으니까 연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수와 10,000원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회귀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귀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y는 단순 회귀 분석은 a 플러스 bx1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y가 뭐죠? 여기 써놨잖아요. 저축금액, 종속변수. 자, 요거는 잔차 절편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상수로 표시가 돼요. 자, 요겁니다. 요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자, 요 b값, 비표준화 개수값이 8.2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자, 여기다 써줄게요. y는 8.234 플러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죠. 용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로 바꾸고 0.11x1 요게 회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해석이 기본적으로 저축액은 용돈이 0원일 때, x1이 0원일 때, 용돈이 0원일 때 그래도 저축은 8,234원 저축을 하고, 오히려 용돈이, 자, 요게 10,000원 올라갈수록, 용돈이잖아요. 10,000원 올라갈수록 저축액은 0.11만큼 줄어든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용돈이 10,000원 올라가면 0.11이니까 이 단위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 0.11이면 1,100원씩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올라가면 저축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왜? 용돈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중회귀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변수가 2개, 종속변수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용돈에다가 한 달 알바비를 합쳐가지고 이 2개의 독립변수가 한 달 저축금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한 달 용돈과 한 달 알바비는 이게 독립이죠. 한 달 저축금의 종속에 영향을 미친다. 연가설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 방식은 똑같아요. 연가설이 옳다. 유의 확률을 계산하고, 요거는 뭐가 해주는 거죠? 회귀 분석. SPSS. 자, 그래서 유의 확률 값이 기준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냐 크냐 같느냐를 가지고 귀무가설, 연가설이죠. 연가설이 기각되느냐 채택되느냐를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회귀식을 작성하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다중회귀 분석도 단순회귀 분석과 똑같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에 가가지고 회귀 분석으로 가서 선형 회귀 분석. 자, 그러면 다른 점은 똑같아요. 여기에 저축액
여기에 용돈, 아까는 하나만 넣었는데 이제는 다중회계 분석이니까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한 달 알바비. 알바에서 버는 돈인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2개,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등간척도 이상.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등간척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자, 여기에 보면 한 달 저축금, 용돈, 알바비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입력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산점도 도표를 그리는 건데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건 그냥 그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메뉴를 설명드리는 건데, 선형 회계 분석의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분석의 값을 변수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면 여기에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나오죠. 한 달 저축금 평균이 5만 원. 이게 이제 단위가 10,000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52,800원. 한 달 용돈은 26만 원. 한 달 알바비로 벌어들인 돈이 평균 2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관계수가 나오죠.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전부 다 상관성이 있다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관계수값, 피어슨의 상관계수값을 보면, 용돈하고 저축금의 상관성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42니까 상관성이 낮은 거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알바비하고 저축을 보면 플러스고 4.05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뭐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용돈하고 알바비를 보면 음의 관계로 6.42니까 상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용돈하고 저축은 서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용돈이 올라가면 저축액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바비하고 저축은 알바비가 올라가면 저축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알바비하고 용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마이너스니까 알바비가 많아지면 용돈이 줄어든다. 이거 당연히 용돈이 적으니까 알바를 해서 용돈을 보충하는 거니까 서로 음의 방향으로, 용돈이 많으면 굳이 알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입력 제거된 변수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 자, 내가 독립 변수에 뭘 넣느냐? 알바비를 하나 넣고, 알바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중회계 분석을 하니까 두 가지가 넣고, 요청된 모든 변수가 입력됐다고 나오죠. 종속 변수는 저축금, 방법은 입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어진 독립 변수들이 예측 변수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R제곱 값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R제곱이 마이너스 1.65니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0.1이니까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준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R제곱은 뭐 거의 비슷하죠. 1.53, 0.15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이 잔차가, 오차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이 잔차가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잔차가 변하지 않는다. 오차는 일정하다. 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정해야지 가정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0에서
4의 값을 갖는 거고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다. 자기 상관이 없다. 2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1.938이니까 잔차의 독립성은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자, 이거는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값, 분산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0.05보다 작으니까 영가설 기각. 그건 뭐죠? 회귀 모형이, 자, 이거는 회귀 모형이 유의미함. 그렇죠? 요거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표를 보면 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잔차의 정규성은 뭐 여기 아까 이제 얘기한 거니까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거를 독립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거 이제 VIP 값을 가지고 보는데 10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1.7이니까 자, 1.7이죠. 독립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중공선성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수값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회귀식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표준화 계수를 보고 이 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니까 자, 요거는 이 투여된 독립 변수의 표준화된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용돈보다는 알바비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 때는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비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되면, 자, 회귀식은 저축 금액, 자,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연가설이 채택, 이것도 연가설 채택, 이건 연가설 기각이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자, 회귀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중회귀 분석이니까 y는 a 플러스 b1 플러스 cx2 이렇게 회귀식이 구성이 돼요. 요거는 이제 상수, 잔차 또는 절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x2, x1은 뭐죠? 독립변수, x2도 독립변수 두 번째. 자, 그럼 요거가 b 값이 되는 거죠. 요게 b, 요게 c. 자, 그러면 요거의 회귀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y는 a 상수 2.153 플러스 b가 0.14x1 플러스 두 번째가 0.103x2 이렇게 회귀식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렇게 써놨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한 달 용돈이 1만 원 올라갈수록 다 기준값이, 용돈과 알바비가 기준값이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용돈이 기준값이 10,000원이 올라갈수록 한 달 저축액은 140원이 많아진다. 한 달 알바비가 10,000원이 늘어날수록 한 달 저축액은 1,030원씩 늘어난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잔차가 여기에서 연가설이 채택됐잖아요.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뭐죠? 알바비만, 한 달 알바비가 1만 원 늘어날수록 한 달 저축액은 1,030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회기식은 이렇게 써주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요거만 2번만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 회귀 분석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SPSS를 켜시고, 자, 여기에서 본대로, 자, 분석에서 회귀 분석, 그리고 선형으로 간다 그랬죠? 자, 선형에서 요거를,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종속 변수에다가는 개인의 월소득. 자, 그러면 근속 기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전부 다 자아 표시가 돼 있으니까 등간척도 이상이죠. 자, 이거는 뭘 보는 거죠? 근속 기간이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돼 있으니까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월소득도 늘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가 하나이고 종속 변수가 하나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거죠. 단순 회귀 분석이고, 여기 이제 방법을 눌러 보시면 입력, 단계 선택, 제거, 후진, 전진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쓰는 거니까 그냥 입력을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통계량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 체크를 기본적으로 이 추정값, 신뢰 구간, 모형 적합도, R제곱 변화량, 기술 통계, 더빈 왓슨,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도표는 굳이 뭐 건들 필요 없다고 했죠. 저장도 건들 필요가 없고, 옵션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0.5 방정식의 상수항 포함, 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뭐죠? 이 통계량에서만 선택을 해주시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입력 그대로.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자, 기술 통계량이 나오죠. 우리가 이 기술 통계량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의 월소득은 평균이 얼마죠? 318만 원. 근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11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준 단위가 연이고 월소득은 10,000원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보면 유의 확률 값을 보면 0.000이죠. 자,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근속 기간하고 개인 월소득의 상관계수 값은 얼마죠? 0.610. 0.6이 넘으니까 상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제거된 변수, 여기 보시면, 자, 입력된 변수가 독립 변수가 근속 기간이 입력됐어요. 그래서 요청된 모든 변수가 입력이 됐고, 종속 변수로는 개인 월소득이 투입됐다. 자,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요약을 보시면, 자, R제곱인데 이 중에서 R제곱 값을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R제곱 값이라고 하는 게 0.372예요.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R제곱이라고 하는 게 0.37이니까 뭐 1에 아주 가깝진 않지만 뭐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값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체 설명력의 한 37% 정도를 이 모형이 설명을 해준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한 37%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노바 분산 분석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회기식, 우리가 분석한 회기 분석의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봐주는 거고, 그거는 이 모형 분산 분석에서 요거 봤었죠. F값에 대해서 유의 확률 값이 0.000이고, 자, 이게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니까 연가설이 기각돼서 결과적으로 뭐죠? 통계적으로 이 회기식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 개수, 요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랬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기식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회기식을 만들 때는 이 모형의 유의 확률 값을 일단 봐주면 두 개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연가설이 기각돼서 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요 상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값이고 비표준화 계수값이고 근속기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단순 회계 분석은 개인 월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써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잔차 값은 여기 상수값을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98.627 여기 이제 잔차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x1 값이 10.839가 되죠. 자, 그리고 요 두 개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자, 요게 이제 회기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개인 월소득은 잔차는 근속기간이 0일 때, 달리 얘기하면 뭐죠? 신입으로 채용됐을 때 $198만 원을 받고, 그렇죠? 고정값이니까. 근속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10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10만 원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자,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 근속기간이 2년 늘어나면 개인 월소득은 20만 원 증가한다. 자, 예측하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근속기간이 3년 늘어나면 우리가 조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 월소득은 1년에 10만 원이니까 30만 원 증가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기 분석의 경우에 이 회기식을 가지고. 단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 모두가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의형,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기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중회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중회기 분석을 하는데, 자, 똑같이 회기 분석으로 가서 선형으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 볼게요. 뭘 넣었냐면 취업가구 구성원 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다른 거는 바꿔줄 필요 없이 똑같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공선성 진단 요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건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독립변수만 하나 더 넣고 확인을. 자, 그럼 이건 뭘 보는 거죠? 근속기간과 취업가구 구성원 수가 개인 월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자, 기술통계량을 보면 개인 월소득이 320만 원, 근속기간 평균이 11년, 취업가구 구성원 수가 1.93이죠. 자, 그럼 한 가구당 취업해 있는 구성원이 거의 2명 가까이니까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단위가 명, 이거는 1년, 요거는 10,000원, 이렇게 이제 기준 단위가 되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보면, 자, 통계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전부 다 0.05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죠. 자, 그러면 개인 월소득하고 근속기간은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즉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개인 월소득도 증가한다라는 상관성이 있는 거고, 취업 가구 구성원 수라고 하는 거를 보면 취업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 개인의 월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음의 방향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맞벌이 하니까 한 사람이 힘든 일을 안 해서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력 제거된 변수는 확인. 우리가 독립 변수에 두 개를 넣었잖아요. 취업 가구 구성원 수와 근속 기간. 방법은 입력. 그래서 종속 변수는 개인 월소득이고 요청된 모든 변수가 입력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확인만 하고. 자, 모형 요약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설명해주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r제곱 값을 본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375 수정된 r제곱 값도 마이너스 373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약 한 37% 정도를 확인하는 거니까 1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한 37%니까 약간 낮은 점수다. 설명력이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느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먼저 봐줘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로서의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미성. 그래서 아노바를 가지고 보면 0.000이니까 이게 0.05보다 작으니까 연과설이 기각돼서 이 회계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값 공선성 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공선성 통계량 이걸로 보시면 돼요. 2에 가까우면 된다. 1에서 4 사이. 그러면 1.056이니까 이거는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보느냐? 자, 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보면 근속기간이 취업가구 구성원 수보다는 이 개인 월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만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기식을 만들 때는 요걸 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유의 확률을 보면 상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오죠. 근속기간은 통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유의하다고 나오는데 취업가구 구성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연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회기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이제 다중회기 분석, 개인 월소득, 잔차가 얼마죠? 상수값. 자, 여기 비표준화 교수 196503. 자, 여기에 196503. 196.50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11.025 그럼 여기다가 11.025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 다음에 취업가구 구성원 수는 얼마죠? 0. 네, 이것도 플러스니까 이것도 플러스로 바꿔주고 0.08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회기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 월소득은 근속기간과 취업가구 구성원 근속기간이 0년 즉 신규 취업이고 취업가구 구성원 수가 0명이면 기본적으로 196만 원을 월소득 으로 벌고 근속기간이 1년 늘어나면 자 여기 뭐 했죠? 근속기간에 대해서 변화량이 10일이니까 1년 늘어날수록 11만원 월소득은 11만원 늘어나고 취업가구 구성원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자, 요거는 0.08이니까 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0원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수에서 취업가구 구성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회기식에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할게요. 요거는 지워 주셔야 돼요. 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때 요거는 해석을 안 해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실제 해석은 여기까지만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요 두 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자,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는 회기식에 이렇게 써주긴 하되 회기식은 회기식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 두 가지만 해석을 해주고 요거는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즉 요거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속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월 소득은 11만 원 늘어난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단순 회귀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를 가지고 연습 문제로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것 과제도 해보시고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중 회귀 분석과 단순 회귀 분석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